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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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오토플랜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오토플랜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뷰할 차량 바로 제 우측에 있는 모델인데요. 제네시스의 G80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먼저 차량부터 보고 오실게요. 가시죠. 자, 오늘의 차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네시스의 G80이라고 했는데요. 현재 차량 같은 경우에는 2.5 가솔린 터보 모델이고요. 그리고 2륜 구동이 아니라 4륜 구동의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차량 값은 6,170만 원인데 여기에 옵션 딱 3가지만 들어갔습니다. 20인치 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그리고 마지막은 파퓰러 패키지, 이렇게 3가지만 들어갔는데요. 사실 뭐 충분하다라고 하면은 충분하고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부족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만 들어가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욕심을 조금 더 부리면은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냥 기본적인 형태로 봤었을 때에는 이 정도만 들어가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차량 어떠한 차량인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오늘의 차량 제네시스의 G80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찍는 제네시스, 저번에 찍은 영상도 그렇고 이번에 찍을 영상도 그렇고 해당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테즈먼 블루라는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이트나 블랙이 대중적인 색상은 맞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기도 하겠지만 너무 평범하다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보통은 이제 테즈먼 블루라는 컬러를 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두웠을 때는 블랙인 것 같지만 이렇게 햇빛을 받게 되면은 약간 블루 컬러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느낌이 공존을 하고 있어서 많이들 선택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대세는 개인적으로 테즈먼 블루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블랙과 화이트도 당연히 출고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옵션 3가지, 20인치 휠, 그 다음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그리고 파퓰러 패키지라고 했었는데요. 이 정도만 있어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된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파퓰러 패키지가 있어야 될 옵션 들을 웬만한 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자율 주행을 비롯해서 서라운드 뷰 카메라 당연히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는 신형으로 페이스리프트가 되었기 때문에 2줄의 그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쉬 타입으로 뭐 2줄까지는 아니지만 언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리프트가 된 뿐만이 아니라 라이트에 대해서도 설계가 나름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G90에만 들어갔었던 MLA 방식의 헤드라이트가 이제는 G80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GV80에도 들어간다는 점, 이런 점들을 비롯해서 보면은 굉장히 조금 더 좋아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약간 본넷 같은 경우에는 BMW 5 시리즈와 굉장히 비슷한 디자인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 가운데 있는 로고를 기준으로 가운데는 파여 있지만 양 사이드에는 이런 식으로 살짝 솟아있는 형태가, 마찬가지로 BMW의 5 시리즈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과 동일하게 제네시스 G80 또한 설계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조금의 퍼포먼스는 살짝 떨어집니다. 그 대신에 고급스러움과 동시에 우아함을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자랑을 해주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전면 같은 경우에는 그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큼직하게 이제 크롬 라인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라는 이미지보다는 조금 더 멋있고도 동시에 럭셔리한 분위기를 자아내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조금 비싸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는 국산차의 기술력도 굉장히 높게 올라왔다라는 점으로 칭찬을 마무리하면서 측면 넘어가 볼게요. 이제는 G80도 전장 사이즈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전장 길이 무려 5005mm로 5m가 넘고요. 휠 베이스는 3010mm로 3m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산차 중에서도 이렇게 큰 차량이 몇 없다 보니까 조금 더 빛이 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자, 우선 휠 같은 경우 휠은 기본적으로 원래는 18인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휠에서 나는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50만 원에 19인치 혹은 지금처럼 300만 원에 20인치 휠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사실 20인치 휠의 선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승차감이 너무나도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인지 20
20인치보다는 이번 세대에서는 19인치로 많이들 선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19인치가 20인치에 있어서 못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바로 디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호불호가 개개인마다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비중을 따지고 보면은 그냥 디자인만 봤었을 때에는 확연히 20인치가 조금 더 멋있다는 것은 제가 봤었을 때에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네시스 아이덴티티죠. 두 줄의 라이트, 이런 식으로 측면에서 휀다 부분에는 방향 지시등이 두 줄로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과 마찬가지로 사이드 스커트, 즉 아랫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크롬 라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윈도우 몰딩도 지금은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원래는 크롬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물론 B필러 같은 경우에는 크롬이 아니라 그냥 블랙 하이글로시로 마감을 했지만 윈도우 몰딩, 즉 A, C 필러 같은 경우에는 크롬으로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도어 캐치가 너무나도 평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동급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는 E클래스와 O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플랫 형태 혹은 플래시 타입의 도어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G80 같은 경우에는 도어 캐치가 아직까지는 고전스러운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은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무난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제는 식상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컨비니언스 패키지 옵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압축 도어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장점 같은 경우에는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넣으면은 이제 압축 도어가 되잖아요. 근데 5 시리즈도 그렇고 E클래스도 그렇고 압축 도어 아예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당연히 BMW, 벤츠 같은 뭐 수입차 브랜드보다는 국산차가 조금 더 좋지 않나, 훨씬 더 장점으로 여길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쿠페형이 아니긴 하지만 쿠페형 비슷하게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일반 세단형에 비해서 조금 더 품격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 같고요. 굉장히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어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제 주행을 하다 보면은 바람이 이렇게 타고 여기 뒷부분을 한 번 더 다운 사이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후륜 구동이라고는 한들 그래도 다운 사이징을 통해서 훨씬 더 짜릿한 주행을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끝으로 후면 넘어갈게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2륜을 선택하실 경우에는 후륜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4륜 구동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륜 구동을 선택하실 경우에는 4WD라는 레터링이 있는데 후륜을 기반으로 한 4륜 구동입니다. 그래서 다른 독일 차량들, 즉 벤츠랑 BMW랑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어 램프 역시나 전면과 측면 마찬가지로 두 줄로 되어 있는데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조금 더 입체적인 디자인을 주고 있다고 해요. 솔직히 제가 봤었을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달라진 게 있나 라고 생각이 되고는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들 참고해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아랫부분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크롬 라인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안에는 메쉬 타입의 그릴 소재들이 같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전면과 측면, 후면 쭉 이어서 테두리에 크롬 라인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차량이 멋있어 보이면서도 동시에 지상부의 높이가 높아 보이는 듯한 그러한 익스테리어적인 효과를 함께 주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준대형급으로 속하고 있는 차량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 사이즈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떠한 짐들도 어지간해면 다 넣을 수는 있지만 폴딩은 따로 지원이 되질 않고 있어요. 그 대신에 이러면은 너무 아쉬운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는 그물망, 그리고 우측에도 마찬가지로 그물망이 있기 때문에 작은 수납력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도 부족한데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히든 스테이지까지도 이런 식으로 잘 정리가 되게끔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것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는데, 실내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실내인데요, 외장 컬러 같은 경우에는 태즈먼 블루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에쿠로 카멜이라고 해서 약간 그냥 브라운인데 좀 밝은 계열의 브라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지나 뭐 화이트 시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때가 덜 타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용이하고요. 밝은 계열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브라운보다는 조금 더 상쾌한 느낌을 분명히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2가 아니라 1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파 가죽은 들어가진 않습니다. 대신에 퀼팅이 들어가긴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이 사람 SDS 1 들어갔네, 혹은 2
넣었네 라는 것을 바로 짐작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차량은 그냥 원으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좌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멋있는 포인트들이 바로 이 버튼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아까 전에 BMW 5 시리즈 그 중에서도 530i M 스포츠 패키지를 촬영을 했었는데 530i가 차량 가격이 8,870만 원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버튼들이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버튼을 통해서 조금 더 멋있게 잘 만들어졌고요. 도어 실도 마찬가지로 크롬으로 되어 있고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제네시스라는 로고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스포츠 패키지가 없으므로 페달은 그냥 일반적인 메탈 패드가 아니라 고무 페달 지향을 해주고 있고 탑승 한번 해볼게요. 단순 연식 변경이 아니라 풀 체인지 혹은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차량에 있어서 크게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기대감을 하고 계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차량이 이번엔 어떻게 바뀌었나 라는 디자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할 수는 있겠지만 특히나 이번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핸들 모양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슈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제네시스 G80 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퀴벌레 핸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너무나도 못났었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G80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확실하고 완벽하게 대처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멋있는 디자인으로 장착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원래부터 깔끔했었지만 이번에는 그 깔끔함에 고급스러움까지 함께 더해서 나온 G80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와이드 형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커브드는 아쉽게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플랫 형태이긴 하더라도 끊어짐 없이 굉장히 큰 사이즈로 잘 들어가 있는 디스플레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버튼들도 굉장히 많이 단소화 됐습니다. 거의 다 물리적 버튼이 아니라 터치 방식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대신에 이 비상등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비상시에 눌러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버튼을 현재까지 고집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BMW의 5 시리즈는 등급과 차종 상관없이 터치 방식으로 들어간다는 부분이 불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아쉽고요. 그리고 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 센터 콘솔 같은 경우에는 블랙 하이글로시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거는 관리를 하시는데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무선 충전 패드가 있긴 한데 위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어봉 뒤쪽으로 수납이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은 원래 같았었으면은 보통 앞쪽에 있는데 앞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자리로 인해서 무선 충전 패드의 위치를 뒤쪽으로 빼놓았는데 빼먹지 않고 이렇게 자리를 옮겨서 부착을 해줬다라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네시스가 페이스리프트 혹은 이번에 나온 신형들이 모두 다 프론트뿐만이 아니라 리어 부분으로 통해서 에어컨 공조기의 역할도 충분히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인상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선도 이렇게 뒤에서 미리 킬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자녀를 태운다 혹은 뒷좌석에 누가 탄다 라고 했을 때 미리미리 엉뜨를 틀어놨을 때 겨울철에는 정말 센스 있는 운전자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면서 2열 한번 넘어갈게요. 확실히 1열보다 조금 더 멋스러운 이제 색감의 효과를 바로바로 느낄 수 있는 2열 공간인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2열에 이제 컴포트 패키지를 넣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안 넣으셔도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자동이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썬블라인드 자체가 있는 것 당연히 좋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러가 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2열에서도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열에서는 미처 못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안전벨트 색깔도 역시나 시트 컬러와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브라운 컬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센스 하나가 정말 끝내준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조금 아쉬운 점은 국산 차들은 그냥 파노라마 썬루프를 좀 넣어줬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수입차의 대다수가 파노라마 썬루프 혹은 뭐 그냥 일반 썬루프를 가지고 있는데 국산 차들은 아직까지도 옵션 추가를 통해서 이제 넣어줘야 하는 방식인데, 물론 뭐 이제 소비자들에 따라 입맛을 고려를 해서 이런다는 것은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썬루프를 이제 좀 선호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썬루프가 들어가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끝으로 오늘 촬영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제네시스의 G80이 되겠습니다. 사실 예전에 제네시스 초창기만 따지더라도 야, 이거 국산차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에 비한다면 당연히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국산차들과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수입차들과 경쟁을 하는 제네시스로 올라왔는데요. 그렇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러한 제네시스는 결코 비싸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산 브랜드이다 보니까 따로 할인 자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할인을 받은 수입차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액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옵션 그리고 조금 더 깔끔한 인상 그런 부분들을 통한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할인이 없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빠른 출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빠른 출고 그리고 저렴한 견적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장 팀장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이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